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수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집을 사는 과정을요, 한 8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할 일은 리얼트를 선정하는 일인데요. 개인적으로 집 사기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얼트는요, 여러분들께서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아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저기 여러 명을 어떻게 컨택을 하셔가지고 만나 보시고요. 그분들과 몇 번 집을 같이 보시다가 그 중에서 적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에 맞고 보기에 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둘째는요, 이제, 리얼트와 함께 집을 둘러보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집을 보는 것이죠. 네. 여기서는 다다익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집을 둘러보면요. 많은 집을 둘러보면 보다 보는 중에 안목이 생기고요.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집에 대한 생각도 약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시간적 제약이 있겠지만요. 그리고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바로 집의 위치와 집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색깔이나 뭐 등등 뭐 세부적인 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그건 고칠 수 있잖아요.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의 기본적인 구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집을 보다가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집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 오프를 넣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네, 오프를 넣는 과정인데요. 이때부터 사실은 집을 사기 위한 갬블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과정부터 했어요. 정말 할 일이 많은데요.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었어요. 오프 가격을 결정하는 것. 어떻게 오프 가격을 결정할 것인가. 네.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셀러 디스클로즈가 있거든요. 셀러가 자기 집에 대해서 집을 갖다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갖다가 설명해 주는 그런 서류를 보내주거든요. 그걸 검토하는 작업이랄지. 그 다음에 honest money. 이제 오프를 열 때 honest money 갖다가 이렇게 내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돈을 갖다가 좀 걸고요. 몇천 불 걸고 내가 이렇게 당신 집에 관심이 있어. 그런 honest money 문제라든지, 그럼 contingency. 여기 복잡한데요. 조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attorney review. 변호사 리뷰가 있겠죠. 그 다음에 counter offer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를 넣었을 때 반대로 다시 그쪽에서 셀러가 오프를 갖다가 조정해서 하는 그런 오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escrow, 뭐 이것도 등 이런 복잡한 개념들이 있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이건 지금 뭐 다룰 수는 없고요. 다음에 각 단계별로 리뷰할 때 제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프를 넣는 과정이고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inspection 단계입니다. inspection. 예, 그러니까 변호사 리뷰가 끝나면 escrow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escrow가 열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정식 계약으로 됐다는 것이죠. 정식 계약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under contract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계약이 되었으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살 집을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정 기간 안에 인스펙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되었으니까 클레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크레딧을 받든지 수리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건요. 일정 기간 안에 클레임을 하지 못하면, 그걸 끝내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일정 시간 안에 뭔가 인스펙션을 마치고 클레임을 하지 못하면 그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클레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시간 안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appraisal. 감정이죠, 감정. 네. 이건 모기지 은행에서 감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은행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라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대략 한 500불 정도 정도로 들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프레이즈를 통해서 우리 살 집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을 사는 가격이 어프레이즈보다
집 사는 가격이요. 어프리즈보다 낮게 놓으면 당연히 이제 내고를 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찬스를 우리가 가지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음에도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기지인데요. 네, 이거는 뭐 단계라기보다는 전체 과정에서 흘러가는 거죠. Anyway, 예, 모기지인데 이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 집 사기의 꽃, 예, 골치 아픈 꽃이죠. 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주 그냥 죽여주는 단계임이고 그런 단계입니다. 사실 몰기지는 pre-approval letter 뭐 이렇게 미리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변호사가 리뷰가 끝나면 본격적인 수리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호사 리뷰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정식 계약 아래 놓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사는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기지에 대한 내용은 정말 복잡하고 할 일도 많은데요. 뭐 예를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모기지 은행 쇼핑하는 방법, 이자율, 그다음에 15년, 30년 모기지의 차이가 뭐냐, 그 다음에 또 어떤 포인트가 있거든요. 은행에서 포인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다운페이를 얼마 할 것인가, 그럼 또 다운페이가 모자랄 때 PMI, 그 다음에 락인을 하는 방법, 락인하는 시기, 락인하는 기간, 그 다음에 다큐멘트 필을 갖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내고를 해서 좀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집 보험 들기. 왜냐하면 몰기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 집 보험 먼저 들거든요. 집 보험 들기 등등이죠. 지금 뭐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요. 아주 많은 문제들과 이제 씨름을 해야 됩니다. 정말 밥맛 떨어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주 힘듭니다. 네, 그래서 모든 수리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다 거치게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몰기지 이자율을 납기를 하면요,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끝나면 거의 이제 납기를 하게 하면 집 사기의 마지막 단계쯤에 이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인데요, walkthrough입니다. walkthrough. 예, 그냥 네, 이것은 클로징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스펙션 때 다 정리가 되고요. 클레임을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건데 여기서 뭐 발견한 소소한 문제는 이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클레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스펙션에서 이미 얘기된 거 있잖아요. 그것이 클레임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스펙션에서 클레임했는데 그 셀러가 그랬잖아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처리했고 문제가 다 픽스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사실 직접 워크스루에 가서 그것이 정말 잘 픽스되고 잘 이행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기간 안에 내일 이제 뭐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요. 보통 당일날 목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그 전에 조금 전에 지불이 좀 있으면 이제 클로징 할 건데 그때 뭐 불이 났는지 아니면 혹시 뭐 그 사이에 큰 데미지가 집에 발생했는지 뭐그 정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클로징 단계죠. 네, 이 클로징 단계는 보통 이제 바이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데요. 뭐 변호사, 리얼터, 셀러 이런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사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스루에 발견된 마지막으로 워크스루에 발견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클레임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뭐 셀러가 고쳐주겠다 했는데 아니면 뭘 한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이 이행 안 된 부분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클레임을 제기했어요. 적당한 크레딧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운페이를 갖다 나머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니스트 마니 뭐 그다음에 뭐 다운페이 같은 거 이제 미리 좀 내거든요. 계약금 갖다 냈는데 그것 말고 또 나머지 다운페이라는 모듈이 이제 내는 거죠. 이 시간에. 그리고 기타 뭐 이제 모기지도 나머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타이틀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를 그 마무리하고 그것에 사인한 그렇게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인이 끝나면 새 집 키를 받아서 이제 집이 끝내는 거죠.
제 집을 드디어 사는 거죠. 네. 아이고, 네. 지금 생각해도 감정이입이 돼서요. 조금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하네요. 네. 예. 그리고 여기 그렇게 되면 키를 받으면 집을 사는 기본적인 절차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집을 산 후 해야 할 일들에서 마지막 또 세 번째 단계죠. 집을 산 후 해야 할 일들에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네, 싸우지 말고 잘 살자입니다. 네, 우리 집 같은 경우도요, 집을 사고요, 대판 싸워서 이혼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 네. 여러분 집 사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또 집을 사고 나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사부터 해야죠. 이사하면 또 얼마나 힘들잖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준비하고 또 막 집 정리해야죠. 그다음에 가구 같은 거 사람 조립하고 뭐 정리해야죠. 그다음에 또 집에 또 문제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열쇠 같은 거 교체한다든지요. 뭐 이게 자물쇠 같은 거 전체 뭐 그리고 락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거 또 내가 부분이 다 해야 되거든요. 돈 있으면 돈 주고 하면 좋지만 저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픽스하고 락 고치는 거 사서 이런 거 다 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문제 있는 거 수리해야 되죠. 또 청소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주소 변경이라든지 뭐 가스 뭐 전기 뭐 그런 거 다 변경해야 되고 은행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몰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이해를 할지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에 대한 그런 관계를 할지 그런 것도 이해해야 되죠. 아이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급하게 하시면 서로 너무 힘들고요.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판 싸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집을 샀으니까요. 천천히 천천히 급한 것부터 하나씩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네, 저 아마추어 철학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를 참조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요.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Bye now.